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이제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을 먼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행된 이번 지뢰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만행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에 우리 병사 2명이 다리를 잃은 데 대하여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동족에게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북한 당국은 민족과 역사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대남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처벌로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군을 도발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도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우리 군은 이 저지에서 경멸로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바꾸겠다 이렇게 엄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11년 만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적이지만 재개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장병이 이렇게 다리를 잃는 일은 정말 처참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군이 지금 이제 북한군을 상대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도발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용인되지 않는다. 특히 DMZ 안이 이제 이 군사분계선 안에서의 지금까지 사실상 67년도에 네. 북한군이 먼저 제의해 왔어요. DMZ 안에서 군사행위 하지 말자. 자기네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 DMZ 안에는 큰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 충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지뢰 매설 행위는 명백한 이거는 정전행위 위반입니다. 예. 정전행위 위반이고 또 지금 더군다나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광복 70주년 그런 예. 뜻깊은 지금 8.15 해방일을 앞두고 이런 도발 행위를 한 것은 예. 뭐 더 이상 국민적 정서에도 용납이 안 되죠. 예. 예, 저희 야당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저희 그 본회전에 의총을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 국방부의 좀 그 대책에 대비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선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경계에 다시 실패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귀순, 녹구 귀순이 있었고요. 네. 대기 귀순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지금 DMZ가 뚫리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군 당국이 국방부가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이와 같은 일이 터졌거든요. 지난번은 두 번은 그래도 뭐 우리 군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이 멀쩡한 우리 젊은 장병이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해서 참으로 정말 비통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경계태세가 허술해갖고 되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비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에 사실상 이 GOP 안에 군사 이 분계선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 군이 이제 GP라 그러죠. 흔히만 GP 초소인데 지금까지는 수색과 정찰 이런 작전을 사실상
적군이 이렇게 넘어오면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오면은 공세적으로 적을 바로 경멸해버리는. 전에는 이게 오면은 설하하고 또 뭐 경고하고 예. 그다음에 경고 사격까지 하고 그다음에 확인 사살을 하는데 네. 앞으로는 바로 공세적으로 바로 확인 사살을 들어가겠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 협상이나 또 예. 그동안 남북 불가침 이렇게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DMZ 네. 안에는 상당한 뭐 군사적 알겠습니다. 뭐 긴장이 이제 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DMZ 안에서의 그 지뢰 폭발 사고가 이제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네. 국방부가 그 동안 뭐 일종의 그 보도 협조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먼저 이걸 알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서로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어제 그 김광진 의원이 SNS에 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근데 김광진 의원 얘기는 그 국방부로부터 네. 그 엠바고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만약에 국방부에서 엠바고 요청을 했다면 조금 이제 김광진 의원으로서는 경솔한 행동인데 지금 김광진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예, 국방위 소속입니다. 국회? 그래서 예. 엠바고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모르고 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 사실상 이 사고는 지난 4일날 이제 북한군의 네. 그 목함 이런 지뢰로 네. 우리 아군 두 병사가 이제 다리를 잃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상을 두 명의 중상을 입은 사건을 북한의 소형으로 우리 군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걸 충분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예. 때문에 10일 날 오전 10시 반까지 이걸 엠바고를 걸었어요. 네. 특히 국방위원회 이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그 다른 다 동료 위원들은 뭐 이 엠바고에 다 충실했는데 네. 네. 유독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걸 사전에 이렇게 좀 입장을 발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 만약에 알겠습니다. 알고도 뭐 좀- 했다면 잘한 건 아니죠. 예. 더욱 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김광진 의원 간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이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예, 금방 예.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니까 예. 적절한 수준의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한 거. 예. 지금 북한은 이 방송하면은 조준 사격하겠다고 그 동안 뭐 이렇게 위협해 왔는데 어쨌든 방송을 제한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북한이 지금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바깥에서 네. 정보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대북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이제 체제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정보 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는데 네. 북한이 지금 대단히 비정상적인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요. 뭐 북한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 문제는 끝까지 좀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속돼야 네, 된다. 당분간은 제작해야 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천안함 그런 연평도 또 도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그때 학성기를 가지고 네. 우리가 또 이제 학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었죠. 네. 각 북한이 이제 뭐 조준사격 하겠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군이 북측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대북 학성기 방송을 통해서 네. 북한군의 그런 폐쇄적인 체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풍선을 통해 가지고 뭐 전단 대북 삐라를 전단을 예. 뿌리는 그런 행위들밖에 지금 할 수는 없죠.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미 우리 군은 서부 전선, 중부 전선에 가장 최고 경계 태세를 네. 발령했어요. 네. A급 경계 태세를 뭐 북한이 발령해요. 조준 사격 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군이 만일 조준 사격 다루면은 국지전이 지금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는 상황이죠. 원점 타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점 타격이라는 분명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북한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지뢰 매설 행위는 자신들이 명백한 정전 협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들 자신들이 그런 오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반성해야 돼요. 예. 예. 어찌 보면 총을 쏘는 것보다 좀 비열해요. 비열하고 저 지뢰 설치한다는 게 매설하고 간 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비난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분간은 이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고 북한이 언제든 뭐 자기들이 그동안 위협한 대로 예. 조준 사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응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언제든지 이게 국지전적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DMZ 곳곳에서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경각심을 갖고 예. 좀 긴장을 갖고 당분간 좀 그렇습니다.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9월 3일이 네. 중국의 전승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북한에서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내심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인지 뭐 하여튼 뭐 왔다 갔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조사를 보니까요. 뭐 압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네요. 예. 그 참석해야 된다가 51.8%고 가지 말아야 한다, 불참해야 된다가 20.6%거든요. 그러니까 2.5배 정도 차이가 예. 났으니까 제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만 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중국 어느 한쪽에 이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과 네. 또 신중한 뭐 애교적 그런 행보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네. 막 그런 시점에 국민 여론과 또 국제적인 어떤 이런 정세를 보면서 이런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는 전략적으로 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려 이 모호한 유연성이 뭐 일정 부분 지금 애교적 우리 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라. 예. 근데- 모호하게 답변하시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예. 저는 미국 입장 우리가 지금 8.15가 얼마 남지 예.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아베 진 일본 총리는 지금 그런 전쟁 침략 전쟁에 대한 입장과 또 위안부에 대한 어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런 명백한 사죄? 사죄 행위가 전혀 아직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이 미일 관계 그렇게 전략적으로 회복하면서 네.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좀 이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전략적 모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가자니 미국이 좀 서운해하고 네. 안 가면 중국이 서운해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어찌 보면 원칙을 좀 빨리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이게 상당히 더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제 개인 생각인데 개인 생각으로는 가는 게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시는 게 왜냐하면은 그 행사의 성격이 항일 전승 기념식이거든요. 그렇죠. 항일을 하면 우리도 동의하는 거고 또 그 당시 항일 운동을 저희하고 중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그날이 마침 그 임시정부 개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해 임시정부 개관식이 있어서 그걸 네. 좀 핑계 삼아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예. 개인적으로 예.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두 분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지만 정부는 참석될 또 참석이 신중하게 옳다. 그러나 전략적 모성은 좀 유지하자. 예.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아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예. 천안문 광장에는 안 가는 거, 열병식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천안문 광장이 그
그 중국이 예, 그 전함문 민주화운동을 사태. 탄압했던 예. 장소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도 그 적절한 수준의 예. 예, 어떤 입장 정리를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참 그저 광주 전남에서 예. 그한 17명 국회의원이 모였더랬어요. 며칠 전이네요. 예, 예. 그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셨거든요. 저도 갔습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선을 하고 예. 보니까 뭐 호남 지역의 주요 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했더군요. 박지원 의원, 뭐 주승영 의원, 예. 김동철 의원 등등 해서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언론에서 예. 너무 좀 기사를 만든 그런 그래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종걸 대표가 원래 독립투사 가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8.15 광복절까지 전국 자전거 순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70주년 광복절 기념으로.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출발하니까 그 전날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원내대표가 보통 가게 되면 그 지역 의원들하고 보통 식사를 합니다. 그게 보통 관례여서.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광주 전남 의원들하고 식사 하나 합시다, 편하게. 저도 이제 사실은 거기 간 게 뭐 밥 먹자고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조금 이제 기사가 좀 요즘 하던 이제 신당 뭐 당내 여러 가지 뭐 친노 비노 갈등에 네.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기사가 좀 과대 포장돼서 나온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바로 전북 의원들 만나고 또 전남 의원들 만나고 예. 호남 민심 어쨌든 수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적극적인 행보 뭐 그걸 하셔야죠. 기대하고 예. 모임을 한 건지 아닌지는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 밖에서 보시기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신당이 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남의 당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예. 정치인의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쉬운 아닙니다. 일은 아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원성과 또 상당히 그 불만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당을 창당해서 야당이 분열되는 행위를 자초하는 그런 뭐 그 행위를 그렇게 쉽게 정치인이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야권 분열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와 네. 또 이 야권에서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절충이 이루어지면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체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절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충 가능성이 충분히 어느 있다고. 선에서의 절충이 기대되십니까? 지금 저희 당은 사실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정치적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반이 오픈 프라이머리죠. 뭐 우리 당내 이름으로는 이제 상향식 공천 체제를 네, 네. 아예 당헌 당규에 명확하게 이제 박았습니다만은 저희들 오픈 프라이머리 입장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지금 권역별 네.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제. 이제 해가지고 절충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권역별 이 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는 저희 새누리당도 정치 집단인데 저희들이 너무 큰 손실을 가져갑니다. 그 뭐 권역별 명부 비례대표제는 명분은 좋은 내용인데 네. 서로 각 당 입장에서 너무 이 선거구 제도 개편하면서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수용구. 새누리당이 너무 의석을 많이 잃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비슷합니다. 비슷해 저희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도 예. 뭐 권역별 석패율 제저 정도는 이거는 우리 당도 깊게 예. 뭐 좀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들이 상당히 찬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물론 지금도 저희는 경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좀 더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소선구제라는 게 승자 독식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37%를 득표하면 52%인가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의석을 얻게 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대로 의석을 얻는 거죠.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어긋난다.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만 의석을 가져가야지 37%의 득표를 해놓고 52%의 의석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하자는 건데요. 네. 뭐 저는 뭐
완전 권역별 비례대표는 좀 그렇지만 네,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사실은 있잖아요. 권역별 비례대표하면 저희도 손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비슷하게 저희도 예. 의석수가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양당제,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고 좀 더 다양한 다당제 구조로 가야 한다 이런 정치 발전이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우리 문의님 말씀 다 제가 동의합니다만은 네. 권역별 명부 비례대표가 되려 그러면은 가령 이 부산 경남권을 이렇게 보면은 예. 저희들은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35에서 40% 가까이 나와요. 근데 저희들은 호남권에 아직도 전남 10% 강주 보면 예. 10%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0% 이상 나옵니다. 아, 이거 특정 지역 한두 군데 그래요, 나오지만은 평균 5%대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큽니다. 영남에서 좀 우리가 조금 의석을 얻어야죠. 지금 60석 대 30석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 불리한 새누리당도 입장입니다. 그럼 호남에서 좀 의석을 얻을 수 있게끔 아이고, 좀 호남에서 지지율을 의석을 좀 드려야죠. 저희들이 아마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 되면은 시간을 좀 달래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호남 아마 그 유권자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두 분 말씀대로 이런 얘기들 나누다 보면 어느 선에선가 절충점이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걸 이제 뭐 합의하면 빅딜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한두 가지 문제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예. 뭐 기업인 사면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 거다. 아무래도 롯데 사태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이 기업인 사면 오늘 마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기자회견은 참 신동빈 회장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사실상 일본에서 교육을 다 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아직도 좀 어눌한 편이죠. 예. 그렇지만은 형인 신동주 씨보다는 그래도 우리 한국 국민들 정서에는 훨씬 가깝게 와 네.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 사태는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재벌 그룹 중에 하나인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가 우리 국민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네.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입장은 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실천의 문제죠. 실천의 문제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롯데그룹의 롯데 호텔 흔히 말하는 가장 그 지배사가 이제 롯데 호텔인데 롯데 호텔이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 오늘 입장 발표했죠. 근데 상장을 예. 하면 예, 한 20조가 일본 사람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 구조 문제도 예. 좀 너무 지금 국민 정서 그렇지만은 우리 신동빈 회장이 단호한 그룹 내부적인 네. 뭔가 이 지배 구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최종 근데 이제 예. 말만 하시지 말고 실천을 해야죠. 음. 그리고 이번 롯데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재벌 개혁이 왜 필요한가에서 아마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예. 예, 이제 재벌도 정말 이제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냥 뭐 돈만 벌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가족의 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면 이번에 이 롯데 사태를 통해서 재벌 개혁이 꼭 필요하고요. 사면도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나 어떤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해줘도 되지만은 네. 재벌에 대한 특혜 사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벌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로 반 롯데 정서가 조금 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뭐 한마디 했다고 믿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믿지 않을 거로 봅니다. 미흡하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롯데 호텔에 대한 일본 계열 회사들의 네. 그런 지분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네네. 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고무적이에요. 그건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또 우리가 국민 정서를 가지고 압박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본 지분을 자체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을 예. 한 가운데 오늘 발표한 예. 롯데호텔 상장 부분 네네. 이런 게 좀 가시권으로 가면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이 지주 회사 체제로 이런 뭐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 롯데의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